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강혜선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폐결절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게 과연 폐암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이 워낙에 대중화되어 가지고 폐결절이 발견되었다라고 의뢰되어서 저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CT나 엑스레이에서 폐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방식으로 할 거고요. 우선은 폐결절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폐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폐결절이 모두 폐암일까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결절도 종류가 있는데요. 폐결절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폐결절이 있다고 해서 모두 폐암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폐결절을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폐결절이 폐암의 위험도가 높은 폐결절로 판단이 된다면 이 결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폐암을 포함해서 6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의 경우에는 30 감년 이상의 흡연자이거나 동반해서 금연을 현재 하고 있지 않더라도, 흡연을 현재 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연한 지 15년 이하의 과거 흡연자인 경우이면서 55세 이상 그리고 74세 이하이면 매년 저설량 흉부 CT를 받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30 감년 이상의 헤비 스모커이거나 금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폐암 검진 권고안이 시작되게 된 것은 2011 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흉부 X선,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흉부 엑스레이랑 그리고 저설량 CT를 비교를 하였을 때, 흉부 엑스레이에 비해서 요 저설량 CT를 찍었을 때 폐암의 발병을 캐치하는 위험도를 더 높였고요. 그리고 폐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예방하는 데도 엑스레이보다는 저설량 CT가 더 도움이 되었다라는 대규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검진을 단순하게 엑스레이만 찍는 것보다는 폐암의 위험도가 높은 대상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설량 CT를 찍는 것이 좋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결절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흔하게 보는 흉부 CT인데요. 흉부 CT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보입니다. 폐결절은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폐실질 내의 병변을 이야기합니다. 요것처럼 다른 폐실질 안에 있지만 폐렴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 센티미터 미만입니다. 만약에 3 센티미터 이상의 덩어리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는 폐결절이라고 하지 않고 폐덩이라고 합니다. 덩이의 경우에는 폐결절보다 폐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고민할 것이 아니고, 폐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저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T에서 폐결절이 발견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악성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사실 보고되는 연구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악성 가능성이 10%다 라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고 70% 까지다 보고하는 연구도 있어서, 이런 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폐결절 중에서도 양성병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제 악성과 대비되는 뜻인데요. 양성병변은 그냥 가지고 사는 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결절 중에 양성병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염증성 유가종입니다.
뭐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염증을 앓은 흔적이 마치 결절처럼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염증성 유가종이라고 하는데요. 양성 병변의 거의 80%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핵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유가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호종이라고 해서 폐의 정상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제 암과는 구분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런 과호종은 크기가 큰 것처럼 보이거나 작은 경우에도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양성 결절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게 될까요? 이전 사진과 비교해서 최소 2 년간 크기 변화가 없고 CT에서 양성의 석회화를 보일 때 저희가 인제 양성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 결절을 판단하는 석회화의 경우에는 요렇게 염증을 앓은 이후에 저희가 인제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석회화라고 하는데요. 결절 중간에 요렇게 자리 잡은 석회화의 경우에는 양성 석회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팝콘 모양처럼 있는 경우도 양성 결절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결절을 꽉 채우고 있는 석회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석회화, 그리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결절을 감싸고 있는 석회화, 그리고 이렇게 팝콘 모양의 석회화의 경우에는 악성보다는 양성 결절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인제 내과 교과서에 따르면 흉부 CT에서 확인된 폐결절이 있을 경우에 과거의 영상 자료를 획득해서 2년 이상 변화가 없는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양성의 석회화 소견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양성 결절이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폐결절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고형 결절과 부분 고형 결절로 나눕니다. 고형 결절은 CT에서 요렇게 고형의 물질이 결절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고형 결절이라고 하고요.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갈아서 흙 뿌린 듯한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유리 음영 결절과 고형 결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부분 고형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형 결절과 부분 고형 결절을 나누는 이유는 폐암의 위험도가 쪼끔씩 다르고, 그리고 자라나는 속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절을 고형 결절과 부분 고형 결절로 크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 결절인 경우에는 직경이 8 이상인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얼마인지 평가를 해서 폐암의 위험도가 높으면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요. 폐암의 위험도가 매우 낮다 하면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흉부 CT를 찍어서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는지 자라지는 않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폐암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5개의 인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절의 크기, 그리고 나이, 환자의 흡연력, 그리고 현재 흡연 상태, 그리고 결절의 경계에 따라서 위험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폐암의 위험도가 높은 결절의 경우에는 크기가 2.3 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나이가 60 대가 넘었거나 흡연을 20 년 이상 초과해서 담배를 피웠던 경우,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결절의 경계가 방사상 돌기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양이나 가시 모양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제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정미인 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년 전 검진에서 4 밀리미터였던 결절이 올해 7 밀리미터로 커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무조건 악성인가요? 위치가 폐 깊숙한 곳이라 조직 검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작정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검진에서 4 밀리미터였던 결절이 3년 만에 인제 7 밀리미터로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4 밀리미터에서 7 밀리미터로 커진 것은 저희가 CT를 커팅한다고 하거든요. 그 커트되는 결절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원래도 7 밀리미터였는데 예전에 그 4 밀리미터로 체크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실은 이제 결절의 캐릭터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3년 동안 4에서 10mm로 커진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악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고형 결절이 아니고 간유리음형의 결절인 경우에는 고형 결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폐암보다는 폐암의 전 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추적 관찰을 하시자고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적 관찰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낮은 위험도인 경우에는 크기가 작거나 나이가 45세 미만 그리고 흡연력이 없거나 흡연을 했더라도 현재 금연한 상태 그리고 결절의 경계가 이렇게 매끈한 경우에는 암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등도인 경우에는 요렇게 저희가 이제 움푹 패였다고 하는데요. 경계가 약간 움푹 패인 정도의 결절인 경우에는 중등도의 폐암 위험도를 보인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저희가 폐암의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매우 낮으면 CT만 추적 관찰하고요. 높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고형 결절인 경우에 직경이 8mm 이하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인제 국제 다학제 학회인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플레이셔널 소사이어티 가이드라인은 세계적으로 다학제 그리고 흉부 영상을 다학제로 협의해서 환자에게 이런 결절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대규모의 학회인데요. 그 학회에 따르면 8mm 이하인 경우 특히 6mm 이하인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낮으면 더 이상의 추적 관찰은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8mm라고 하더라도 폐암의 위험도가 낮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흡연력도 없고 나이도 젊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CT를 1 년째 찍어 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2 년째 찍어 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침습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CT 추적 관찰을 하면서 사이즈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모양의 변화가 있지 않은지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인제 저희가 CT에서 보는 6mm 정도 되는 결절입니다. 요 모양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매끈하고요.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환자가 폐암의 위험도가 없다고 하면 굳이 적극적으로 CT를 추적 관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저설량 CT가 엑스레이를 한 10장 정도 찍는 그 방사선의 위해를 보인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조영제를 넣고 찍는 흉부 CT에 비해서는 방사선 위해가 낮다라고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안심을 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찍는 것보다는 방사선 위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찍지 않아도 될 폐암의 위험도가 낮은 결절은 저희가 "괜찮다. 굳이 찍으실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요거는 CT에서 한 9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결절을 보여 드리는 건데요. 요런 결절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담배를 많이 피웠거나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결절 모양 자체도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 개월에서 6 개월째 CT를 추적 관찰을 하고 사이즈 변화가 없으면 1년 있다 추적 관찰하고 요렇게 저희가 팔로우업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저희가 인제 이렇게 "괜찮습니다. 현재 당장 무엇을 특별하게 검사하실 필요 없고 CT로 추적 관찰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근데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의 인제 이렇게 3 개월, 1년 이렇게 찍으라고 권고를 하는 것은 인제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폐결절의 증가 속도가 저희가 인제 2 배가 되는 것을 부피 배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형 결절 특히 악성 결절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결절들도 부피가 2 배가 되는 데는 최소 100 일에서 400 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일은 한 3 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고형 결절 중에 악성도가 쪼끔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제 3 개월 있다 CT를 찍어 보자고 하거든요. 고게 저희 부피 배가 시간을 고려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고요. 3 개월째 찍어 봤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1년 정도 있다 찍어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간유리 음형이나 간유리 음형이 포함된 고형 결절, 부분 고형 결절에는 부피 배가 시간이 3 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 시기도 고형 결절에 비해서
쪼끔 더 길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여러 학회에서 CT로 보여드린 것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고형결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결절 보이시나요? 그래서 5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2 년째 거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5 년째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커졌거나. 그래서 고형결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폐암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적 관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요거는 인제 간유리음영 아까 말씀드린 인제 유리를 갈아서 뿌린 것 같은 되게 뿌연 결절입니다. 이런 뿌연 결절이 2 년째 찍어 봤을 때 보면 사이즈가 약간 커지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 년째 찍어 봤을 때 요 간유리음영 내에 요렇게 고형결절 포션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형결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요때 조직 검사를 하거나 사실 요런 결절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조직 검사를 하면 대부분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요런 결절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시간을 두고 수술 시점이나 조직 검사 시점을 쪼끔 불안한 감 없이 관찰하셔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되게 굉장히 작은 결절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요거를 작은 인제 그 기관지 모세기관지라고 하는데요. 요런 모세기관지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결절이 2 년째 찍어 보면 쪼끔 커집니다. 그리고 3 년째는 쪼끔 더 동그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서서히 커지는 결절의 경우에는 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요 결절은 인제 수술을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할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2 년, 3 년째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CT를 찍었을 때 결절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절이 많으면 왠지 더 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그 결절의 개수가 1 개, 2 개, 3 개, 4개 그리고 5개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악성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악성도가 4 개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5 개부터는 악성도가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예전에 염증을 앓은 경우에 여러 군데에 염증이 생겼다가 그것들이 인제 염증성 결절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정확한 확률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다음은 부분고형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유리 결절이 단독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유리 결절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형 결절을 포함한 부분 고형 결절일 수도 있습니다. 인제 쪼끔 이 눈에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CT에서 봤을 때 요렇게 희끗희끗한 간유리 결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조직 검사를 해 보면 폐암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폐암 전 단계 저희가 인제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해 보면 폐암 전 단계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제 요렇게 추적 관찰을 하다가 요런 고형 결절이 생기거나 요런 고형 결절의 포션이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요렇게 완벽한 고형 결절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인제 폐암으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간유리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인제 경과 관찰을 권고를 드리고요. 요렇게 간유리 결절이 사이즈가 좀 급격하게 커지거나 혹은 요런 고형 결절이 생기면 저희가 인제 수술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부분 고형 결절 중에 요렇게 간유리 결절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평가가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간유리 결절은 사이즈가 워낙에 시작 단계가 너무 작고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피 배가 시간이 길게는 4 년, 8년 이렇기 때문에 추가 평가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유리 음영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3 개월째에 CT를 찍어 봐서 결절의 크기 변화가 없으면 한 1 년에서 2년 정도 저설량 CT를 시행할 것을 고려를 하고요. 혹시라도 결절의 크기가 커지는 양상이거나 혹은 고형 결절이 나타나는 양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요런 간유리 음영이 5 밀리미터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간유리 음영의 경우에는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정미희 님 그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CT는 연속적으로 찍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인제 커트를 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결절 자체가 어떨 때 찍을 때는 커트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면 그 CT 커트에 문제가 CT 커트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요렇게 명백하게 잘 보이지만 여기서 CT의 커트에 따라서는 요렇게 그냥 희미하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유리 음영이 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제 추적 관찰을 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6 밀리미터의 고형 결절을 포함한 부분 고형 결절인 경우에 6 개월째 추적 관찰을 했더니 요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전에 결절이 있었던 적이 없는 환자가 요렇게 고형 결절이 있다고 온 경우에 이게 염증 때문에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항생제를 쓰고 추적 관찰을 하고 다시 CT를 찍어 보면 요렇게 결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JKIM 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결절은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아도 생기기도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제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CT나 엑스레이를 찍어 보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지 폐렴이 가끔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인제 기침, 가래 아니면 열감 있는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그냥 감기약 먹고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요렇게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국소적인 폐렴이라고 하는데 요런 국소적인 폐렴이 있어도 요렇게 마치 결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부분적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고 추적을 해서 그때도 남아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 쓰고 염증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 밀리미터의 간유리 음영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개월째 추적 관찰했더니 약간의 고형 결절 포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면 거의 2 년째 간유리 음영의 사이즈도 커지고 그 안쪽에 고형 결절의 포션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런 그 결절의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인제 수술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10 밀리미터의 비교적 큰 간유리 음영의 경우에도 4 개월째 찍어 보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여기 약간 남았는데 어쨌든 항생제를 쓰든 아니면 우리 몸에 인제 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인제 면역 시스템이 있잖아요. 굳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우리 면역 시스템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부분만 남기고 좋아지는 경우에는 우선 우리 몸에서 뭔가 결절이 있는데 작아지거나 없어졌다. 그러면 인제 암의 위험도는 굉장히 낮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에 고형 결절이 있는 간유리 음영이 있는 부분 고형 결절이 3 개월째 찍어 봤을 때 간유리 음영은 거의 없어지고 가운데에 고형 결절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제 폐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인제 수술 검사를 권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폐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환자의 덩어리 요거는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저희가 이제 제가 잘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CT에서 이런 덩어리가 있을 때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희가 폐암이라는 것은 CT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에서 암세포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폐암으로 확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도 "아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암이 굉장히 의심된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는 저희가 인제 이거 새침 흡인이라고 하는데 CT를 찍어서 밖에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CT에서 타이니 노듈이 생겼다는데 몇 밀리미터 정도 되는 걸 타이니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영상의학과에서 정확하게 인제 정의를 내리신 건 아닌데 5 밀리미터 이하의 결절인 경우에는 인제 타이니하다, 매우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6 밀리미터 정도 되는 CT의 작은 결절을 보여 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작은 결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타이니 노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에 병변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위내시경처럼 이 위내시경보다 이렇게 얇은 기관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인제 폐고요. 폐를 인제 구조를 지탱해 주는 인제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서 요 기관지 내부에 병변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기관지경으로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암이 의심되는 기관지의 소견은 요렇게 약간 괴사가 동반된 병변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하나의 표로 말씀을 드리면 CT에서 폐 결절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양성일 것이냐 악성일 것이냐 여러 가지 인제 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노듈 그러니까 폐 결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가 3cm이 되지 않는 작은 결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3cm보다 큰 폐 덩이의 경우에는 크게 고민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cm보다 작은 이 폐 결절인 경우에 저희가 모든 그 결절을 다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은 의료 비용을 괜히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절이 얼마나 악성도가 높은지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환자의 나이 그리고 흡연력 그리고 최근에 사이즈가 커지는 양상인지 아니면 사이즈가 1cm을 넘든지 혹은 그 폐 결절의 경계가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는데 양성 석회화의 병변이 아닐지 이런 소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환자가 젊거나 흡연력이 없거나 사이즈가 1cm가 되지 않거나 최근에 사이즈의 변화가 없거나 경계가 매끈하거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석회화의 병변이 딱 이렇게 가운데 있거나 동심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팝콘 모양인 경우에는 '아 양성 석회화의 결절이다. 양성 석회화의 패턴을 가진 결절이기 때문에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글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고형 결절인 경우에는 직경 8mm를 기준으로 해서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슴 CT를 추적 관찰을 하자. 그리고 직경이 8mm 미만인 이하인 경우에는 플레이셔널 소사이티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는데 이때 폐암의 위험도가 낮고 6mm보다 작은 매우 작은 직경을 가진 결절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 고형 결절인 경우에는 이제 5mm를 기준으로 해서 5mm보다 작은 어 결절의 경우에는 추가 평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5mm를 초과하는 결절의 경우에는 3 개월치 CT를 찍어 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1 년, 2년 요렇게 추적 관찰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못 받은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결절 발견 후에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미 생긴 결절이 없어지거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나요? 사실 최근에는 특히 여자분들에서 폐암의 발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인제 그 검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분들이 "왜 내가 폐암에 걸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그 식단을 채식으로 바꾸고 영양제 챙겨 드시는 게 본인의 인제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결절을 작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식단 변경이 결절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비흡연자이시고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약했는데 주부로서 요리할 때 음식 연기 등을 맡으면 폐암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 들었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인제 그 퓨임이라고 해서 그 요리할 때 나오는 그 기름 휘발되는 기름이 사실은 폐암을 유발하는 데 어 영향을 미친다라는 최근에 연구 결과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조리사분들
분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인제 저희가 산재도 최근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는 인제 기름 요리를 워낙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리와 관련해서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제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는 수준이 폐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워낙에 우리나라는 인제 팬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름을 많이 태우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버님이 인제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인제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 분이고 저도 매년 저설량 CT를 찍고 계시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요. 석회화된 결절이 있다고 나왔는데 석회화가 진행된 건 오히려 안심해도 되는 착한 결절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회화가 꽉 채우고 있는 결절은 양성 결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석회화의 모양이 이제 중간에 자리 잡고 있거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석회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제 양성 결절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인제 석회화된 결절이 있다고 했고 특별하게 추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양성 결절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워낙에 결절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사실 결절 환자들은 대부분 거의 저한테 오는 결절 환자분들의 80%는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그 건강검진을 저희 우리나라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결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대부분 인제 모르고 사셨을 건데 최근에 인제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고 네 건강검진에 대한 저희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문턱이 낮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암인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검진 하시면서 그냥 '미리 알았다. 잘 발견했다.' 이렇게 안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폐결절 판정 후에 기침이 계속 나는 것 같고 숨도 찬 느낌입니다. 사실 5 밀리미터 정도의 작은 결절은 증상이 없다고 하는데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걸까요? 잘 아시는 대로 5 밀리미터 정도의 작은 결절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기침이 계속 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인제 기침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T에서 폐결절 말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비염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어 역류성 식도염 요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콧물이 같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후비루 증후군이 동반되면서 기침을 한다. 그럼 비염 때문에 기침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물이 올라오고 아니면 누웠을 때 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가끔 쌕쌕거리고 기침을 쌕쌕거리거나 아니면 쌕쌕거리지 않더라도 그냥 만성 기침이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그 숨이 차지 않아도 음 그 기침만 하는 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식 검사를 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족분들 중에 소세포폐암 확장기로 현재 투병 중이라고 하십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완치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5년 이상 생존하신 분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소세포폐암 특히 확장기는 매우 매우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확장기이기 때문에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제 질병 진행을 늦추고 환자가 쪼끔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인제 항암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1년 정도 넘어서 면역 항암을 하시는 중이라면 아마 지금 첫 번째 치료에 반응이 비교적 좋은 상태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인제 그 면역 항암제 포함한 항암 화학요법 외에도 좋은 약들이 소세포폐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급여가 되지 않는 쪼끔 고가의 약물이긴 하지만 비교적 젊은 분이시고 지금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면서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1차 치료에 실패를 하시더라도 급여가 되지는 않지만 최근에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그 젊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폐결절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미세먼지 심한 날 절대 외출하면 안 되나요? 마스크만 잘 쓰면 산책 정도는 괜찮을까요? 마스크만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마스크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 폐결절이 있다고 해서 너무 조심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제 웰빙 센스를 느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정도 쓰시고 산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유리 음영을 떼어냈는데 그 후에 추적 관찰하는데 암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간유리 음영 떼신 분들이 폐암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유리 음영 자체는 그 크기가 증가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간유리 음영 자체는 대부분 수술을 하셨어도 폐암보다는 폐암 전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추적 관찰하시는데 암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리고 최소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완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결절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절이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가까운 호흡기내과로 방문하셔서 현재 본인의 결절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적 관찰하면 될지 의견 들으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